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차에 이제 브레이크 액을 교환하러 왔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제 로터 아니면은 브레이크 패드 교환하는 것을 더 원하실 것 같은데 아직 제 차에 그게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준비가 되는 대로 그러니까 교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 다시 그때 보여를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브레이크 액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쉐보레에 있는 거죠. 쉐보레에 있는 500mm 짜리로 나오는 건데, 이것도 도트4 플러스로 이제 저점도 브레이크 액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액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엔진오일이나 모든 게 다 똑같긴 하지만은 브랜드는 사실상 크게 중요치는 않아요. 제 차 같은 경우는 도트4 저점도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도를 사용을 해줘야지, 그냥 도트4를 사용했었을 경우에는 브레이크 반응 속도가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트4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트3를 사용을 할 경우에 교환 주기도 좀 짧아지고 끓는 점이 도트4보다는 낮아요. 그래가지고 베이퍼록 현상이라고 하죠. 그것을 만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데, 사실 일반 운전자 스타일로는 도트3도 도트4도 베이퍼록을 만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 브레이크 액을 교환을 안 해줘도 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브레이크 액을 교환을 해주고 나면은 확실히 내 차에 또 이제 브레이크 반응 속도가 조금 더 민감해지고 조금 더 빨라지는 것을 몸소 체험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브레이크 액은 항상 뭐 2년 혹은 3만에서 4만인가요? 그렇게 했었는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교환 주기가 있기는 있는데, 교환 주기도 중요하지만은 교환 주기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수분 테스터기가 있어요. 브레이크 수분 테스터기가 있는데, 그것을 구매를 하셔서 그걸로 이제 수분 체크를 하셔서 1% 미만이 이제 불이 들어온다, 그러면 교환을 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교환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 전에 교환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교환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좀 서론이 좀 길어졌죠. 일단은 브레이크 액을 교환을 하려면은 이 휠을 먼저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긴 하긴 하는데, 이런 리프트에다 사용할 경우에는 휠을 제거를 하지 않아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 이제 청소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휠을 제거를 하고서 그리고 작업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이게 리프트가 아닌 잡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휠을 제거하고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휠 제거 같은 경우에는 임팩 갖다가 조져가지고 빼는 방법도 하나가 있긴 하는데, 원래대로 하자면은 힌지를 이용해 가지고 다리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유리문 식혀를 주던가, 내가 이게 힘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걸어를 놓고 내 발로 밟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문 시키시고 임팩질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근데 뭐 임팩 갖다가 풀러신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 보면은 BMW하고 벤츠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볼트 타입이죠. 그리고 국산차 같은 경우, 그리고 수입차 일부 같은 경우에는 너트 타입인데, 일단 보여를 드리면 이게 대부분 쩔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휠이 볼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빼고서 이제 휠을 제거를 할 때 휠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는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볼트 하나만 어딘가 하나에다가 꽂아를 주세요. 완전히 조이라는 게 아니고 약간만 이제 걸쳐 놓듯이 조금만 더 조여를 놓은 상태에서 치면은 이런 식으로 휠이 분리가 됐어요. 근데 아까 전에 그 볼트 때문에 휠이 그냥 떨어지질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휠을 분리를 하고, 그리고 휠 어디 한 군데만 잡고서 나머지를 풀어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손쉽게 휠도 다치지 않게끔 안전하게 빼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휠을 다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액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 딱 들어왔었을 때 내 차에 브레이크 액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여기 아래에 브레이크 페달이 있죠. 이 브레이크 페달 있는 쪽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는 왼쪽 운전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룸도 왼쪽에 브레이크 리저브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여기거든요. 이쪽을 이걸로 당겨서
여기서 보면 여기에 리저브 탱크가 있고, 이게 배력 장치라고도 하고 하이드로백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거에 있는 브레이크 액을 이제 교환을 해주면 되는데, 이 뚜껑이 사실 잘 안 열려요. 그래서 보면은 좀 힘껏 열어야만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주황색 밑에 무슨 이 망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고 해놓은 건데, 예전에 정비할 때 보면 이게 찢어져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정말 찢어지면 안 됩니다.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이물질 들어가면은 브레이크 안 잡힐 수도 있어요.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새끼일자로 잘 하면은 또 손쉽게 이 망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망을 뺀 다음에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망을 한번 먼저 빼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망을 빼서 일단 빼놓지 말고 이렇게만 덮어만 두세요. 망 위에 뭐가 들어가지 않게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브레이크의 수분 테스터기입니다. 요거 보면은 요 아래쪽에 열어보면 요 아래 지금 뭐 핀 같은 거 2개가 있죠. 이걸로 이제 수분 체크를 해주는 건데, 전원을 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불이 하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원불이죠. 그래서 이 뚜껑을 빼고서 여기다 이렇게 담가를 보면 이런 식으로 1%의 체크불이 들어옵니다. 일단은 이 리저브 탱크 안에 있는 원래 있었던 폐유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냥 브레이크 액인데 뭐 액이라고 해도 되고 오일이라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 단어에 크게 그걸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망을 제거를 하고 이 안에 있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브레이크 액을 모두 석션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브레이크 액을 모두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신유를 다시 넣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신유를 넣을 건데, 이 모가지 위에까지 가득 채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정비할 때 그 기계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기계를 이제 바탕으로 그냥 만든 건데,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오일 교환하는 기계라면 기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브레이크 액을 넣고, 그리고서 여기에다가 이제 압력으로 밀어 가지고 브레이크 액을 밀어를 줄 거예요. 그래서 보여를 드릴게요.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액을 담아를 주고 뚜껑을 닫아를 줘요. 자, 이렇게 에어까지 다 연결을 했고, 압은 바 단위로 하면 2바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한 1.5바 정도로 지금 설정을 해놨고, 제가 여기 위에 밸브를 안 잠가놨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뿜었습니다. 뭐 저거 이거 브레이크에 뿜은 것은 그냥 세차장 가가지고 물 뿌리면은 그냥 싹 없어져요. 이 브레이크 액 같은 경우에는 이 꽂아를 놓고 여기 사이에 이 브레이크 액이 새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어를 보면은 새지 않는 것은 확인은 됩니다. 근데 이 새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보루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둘레를 이렇게 한 번에 감아를 주세요. 혹여나 새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잡아줄 수 있도록. 자, 이제 브레이크 액을 교환을 할 건데, 이 브레이크 액을 교환할 때는 다른 좀 준비물이 하나가 필요해요. 뭐냐면은 이런 그냥 주방에 가면은 보이는 위생 장갑이에요. 다른 거 아니고, 사실 라텍스 장갑을 껴도 괜찮습니다. 이런 장갑 갖다가 이렇게 끼고 작업하시는 게, 그것을 제가 좀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이 브레이크 액에 독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피부에 닿는다고 해서 뭐 피부가 썩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피부에 좀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으면은 손끝이 좀 애려요. 며칠 가는데 며칠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없어지긴 하는데, 그게 조금 불쾌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장갑을 끼고서 작업을 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보면은 인터넷에 립불을 여러를 놓고 그냥 개방을 시켜 놓고서 이제 혼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가지고 브레이크 액을 교환하는 방식이 있죠. 그것은 사실 제가 조금 추천을 좀 못 드리겠어요. 브레이크 액을 밟았다가 떼면은 다시 소량이 리턴이 됩니다. 이게 그냥 폐유가 다시 리턴이 되면은 크게 문제가 안 서는데, 만에 하나 리턴이 되면서 립불하고 고무 커넥터 혹은 고무 호스 사이에 이제 틈새로 해서 공기가 유입이 돼 버리면은 새 오일로 교환을 하고 나서도 브레이크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로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추천을 사실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하셔서 또 안전하게 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니까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폐유를 받을 수 있는 통과, 이런, 저는 그 고무 커넥터를 안 써요. 그 고무 커넥터를 사용했었을 경우에 니뿔하고 딱 맞지를 않으면은 여기로 이제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브레이크액 색만 보고서 교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브레이크 라인 안에 공기주머니, 그러니까 공기방울이 이게 뿅뿅뿅뿅 나오기도 하거든요. 조그맣게 계속 나오는 것은 그 커넥터하고 니뿔이 이빨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잘 끼워지지 않아서 틈새로 공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하는데, 브레이크 호스 내에 공기 주머니가 차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없지는 않는데, 원래 빼던 양보다 조금 더 많이 빼서 그 공기 주머니가 더 이상 안 나오는지를 명확히 확인을 하시고서 닫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프트에서 작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차 아래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차 바깥쪽에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니뿔 공구 사이즈는 11mm 짜리입니다. 국산차는 짝수로 알고 있어요. 수입차는 이 홀수로 해가지고, 그래서 얘는 11mm 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을 할 때 이 부분을 사용할 것이 아니고요, 여기 동그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사용을 해가지고 열고 닫고를 해줄 거예요. 이런 니뿔에다가 이 공구의 이 뒷부분이죠, 이 뒷부분을 이런 식으로 그냥 걸쳐를 줄 거예요. 이게 걸쳐를 주고, 보면 이 니뿔이 위에 보이죠. 그래서 이 니뿔에다가 이 호스를 이렇게 꽂아를 주시면 됩니다. 이게 꽂아놓은 상태로 스패너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얘가 열리거든요. 자, 오일이 빠져나가는 거, 그냥 브레이크액이 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액을 교환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 교환이 됐다 하면은 얘를 도로 원래 있었던 자리까지만 장가를 주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액은 다 교환을 했습니다. 많은 양을 뽑지 않아요, 절대. 너무 많은 오일은 필요가 없고, 많이 있어봤자 뭐 한 500리터 조금 넘게입니다. 그냥 1리터 정도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교환은 다 했고, 여기 보면 이게 좀 지저분하게 이제 액들이 많이 묻어져 있죠. 근데 이걸 청소하기 전에 여기에 한 번 더 공구를 넣어서, 가급적이면 이쪽 걸 사용하지 마세요. 얘네들 같은 게 넘어버리면은 진짜 좀 이 작업해야 될 게 좀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이 동그란 부분을 잡고 한 번 더 살짝 조금 더 장가를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딱히 토크값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다 한 번씩 더 장가를 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클리닝이 다 끝나고 나면은, 아직 이 고무 마개를 아직 닫지는 마시고 차를 내려주어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고 네 군데가 다 새지 않는지까지도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고무 뚜껑을 닫아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뚜껑을 열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뚜껑을 열고서 요 안에 있는 나머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와져 있죠, 그 브레이크액을 조금 석션을 해주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 뚜껑을 열면은 조금 흘러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르를 주변에다 이렇게 한번 둘러를 주시고, 그리고서 뚜껑을 열면 됩니다. 사실 여기 옆에 보면은 맥스하고 미니 있긴 하는데, 이 사이에 들어가면 되긴 하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그물망 있죠, 그물망을 그대로 올려를 주고 넣어주세요. 딱 넣어주고, 이 상태에서 그물망 높이만큼만 석션을 해주시면 거의 양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뚜껑만 닫아주시면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다 했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클리닝 하는 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동에다가 솔을 걸어서 이 녹슨 것을 제거하는 그 방법도 있긴 하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사실 그 솔을 사기도 그렇고, 또 전동이 없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쇠솔 있죠, 그냥 철물점 가면 쇠솔이 있어요. 이 쇠솔 가지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정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하는데,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잘 못 하시니까
딱 이렇게 걸어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놔도 잘 붙어 있어요. 안 잡고 있잖아요. 볼트도 아직 안 끼웠습니다. 잘 잡고는 있는데 이게 놔도 이게 헐렁헐렁 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여기 아래를 이런 식으로 잡아를 주면 돼요. 발로, 다리로 이런 식으로 잡아를 주고 위에 하나만 이게 볼트를 걸어를 주세요. 끝까지 걸어를 주시면 돼요. 손으로 잠글 수 있는 만큼. 자, 이런 식으로 장갑을 놓고 나머지도 다 손으로 일단은 볼트를 다 걸어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볼트 같은 경우도 잠글 때는 이게 별 모양을 그려주고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뭐 휠도 다 잠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토크질을 해야 되는데 이 BMW의 그 휠 볼트 토크 값은 140Nm입니다. 토크질을 해주는데 딸깍딸깍이 아니에요. 한번 딸깍이면 끝나는 겁니다.